네, 안녕하세요. 이에스마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네,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광고 한 편씩이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인데요. 미국 최대 이통사 버라이즌 블록체인 인재 고용에 나섰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같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채용 공고에 따르면 버라이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분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실사용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앞서 공개된 내용에서 버라이즌은 하이퍼레저와 같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지식을 가진 인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져 있다. 하지만 국내 업계와 마찬가지로 현재 역시 블록체인 인력 고용은 쉽지 않는 실정이다. 한 익명의 엔지니어 인터뷰에서는요,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 좋은 인력 대부분 데려가는 상황이라며 지난 몇 년 동안 100명이 넘는 후보자를 만났지만 블록체인 분야에서 좋은 인력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소식인데요. 일본의 거대 금융 서비스 기업 모넥스가 페이스북 리브라 협회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마츠모토 오호키 모넥스 CEO가 회의에서 발표한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리브라 협회는 9월 말경 이 그룹의 신청서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마츠모토는 리브라 암호화폐를 금융을 포함해서 국경 간 상품 판매 등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하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그 다음 소식인데요. 미국의 국세청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1만 통의 세금 준수 서신을 발송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같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RS는요, 납세자들은 이 편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자신의 납부액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수정을 해서 세금을 납부를 해야 한다고 경고를 했다. 향후에도 데이터 분석을 이용해서 디지털 통화 납세 촉에 관한 노력을 계속 방침할 것이다. 편지는 지난주부터 발송이 시작이 돼서요, 8월 말까지 1만 명에게 도착할 예정이 되어져 있고요. IRS는 암호화폐 세법상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지 자본 이득에 대해서 소득 구분에 따라 최대 39% 세금이 부과가 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1년 이상 보유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자본 이득의 0에서 20% 정도 나간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편지를 발송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자본 이득에 대한 소득 구분이라고 명기를 해놨는데요. 즉, 암호화폐에 대한 따로 세율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건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 봐도 바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 소득 부분에 대한 세율을 측정을 해서 너희들이 탈세를 하지 말아라 라는 경고 메시지로 그냥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 다음 소식인데요. 암호화폐 상승장 제네시스 2분기 대출 더 늘었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같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14,000달러에 육박할 만큼 올랐던 지난 6월에 현금 대출이 급증을 했으며, 제네시스 CEO 마이클 모러는요, 암호화폐 상승장에서 특히 법정화폐 대출이 늘어나는 이유를 두 가지로 꼽았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상승장에는 비트코인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아지게 되고요. 투자자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더 많은 현금을 빌린 다음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더 산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선물 가격이 더 비싸다는 건 나중에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라는 뜻이므로 그 차익을 노리는 거래를 한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전 세계적으로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것도 한몫도 한 게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도 있네요. 네, 그 다음 소식인데요. 블록체인 특구로 부산이 지정이 되었고 암호화폐는 금지가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같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소벤처기업부는요, 부산은 블록체인 기반 유의 변조가 불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 도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지역화폐, 수산물, 이력관리,
관광 서비스 등의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895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629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681명의 고용 유발 효과 등이 전망된다라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했고요. 더불어 기업 유치 및 창업 효과로 인해 250개사 부산에 새롭게 함께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거는 암호화폐 부분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 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2018년도 하반기 때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어디가 특구가 될 것이 아니냐 하면서 특구가 지정이 된다고 해서 암호화폐 회사들이 여기에서 들어간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그냥 이 특구에서 줄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세제 혜택과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이런 제휴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제공 서비스가 되는 것이지, 그 외적으로는 뭐 암호화폐 회사들이 뭐 특혜를 받거나 뭐 그런 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회사들이 이런 특구 지정에서 이런 두 가지의 가장 큰 이점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요, 그만큼에 대한 이제 중기청이나 여러 가지 기관 3곳에서 5곳에 대한 허가를 따로 받아야지 이 특구에 들어가서 이런 세제 편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각각 다르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구 지정이 됐다고 해서 암호화폐 그쪽 들어간다고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로 한 번 더 검토를 받은 뒤에 그 다음에 특구로 들어가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소식인데요. 판테라 캐피탈 CEO가 비트코인 연말에 5천만 원까지 오른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또 설레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같이 내용을 보도록 하시죠. 네, 언체인드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서요, 비트코인 가격이 2019년도 말까지 42,000달러를 돌파를 하고 2022년도에는 35만 6천 달러 정도를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본질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2019년도 때 4만 달러 때까지 올라간다 라는 것은 좀 이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을 정도가 되면 그래도 그런 예측이 나올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이른 게 아니냐. 지금 여름 시즌에 얼마만큼 조정이 줄지도 모르는 판국에 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다음 소식인데요. 내가 사토시 나카모토다. 주장 새 인물이 등장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같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요, 데보 요르겐 엔티엔 귀도가 자기가 사토시다라고 주장을 한 서한이 이미지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공개가 되었고요. 두 번째도 이미지가 또 이렇게 참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귀도는 브루스 레이나트 판사에게 서면을 통해 비트코인 블록체인 제네시스 블록을 만든 유일한 사람이라고 증언을 밝혔고요. 그는 비트코인 백서 작성을 하고 출판하기 위해 이메일 주소를 사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백서에 쓸 이메일 주소라고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분하고 이제 막강하게 붙을 만한 사람이 한 분이 더 계시죠. 그게 누구냐? 네, 당연히 크레이크 라이트 박사가 이제 본인 또한 사토시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크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장을 함으로써 SV에 대해서 자꾸 펌핑을 해줄 수 있는 마케팅 효과가 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비트코인이 더더더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사토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거 많이 보여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이제 판사는 어떻게 결정을 내릴 것인지 저도 매우 궁금해지네요. 네, 그 다음 소식인데요. 카카오 게임즈의 첫 모바일 MMORPG 테라 클래식이
발표가 되었다고 하는데, 네, 테라 클래식은 8월 13일 날 정식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란2 게임즈가 개발한 테라 클래식은요, 원작인 PC MMORPG 테라의 핵심 콘텐츠를 모바일로 재해석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 게임즈는 7월 24일 양재동 L타워에서 테라 클래식 미디어 쇼케이스를 개최를 했다고 합니다. 이날 행사에서 카카오 게임즈 대표, 그리고 이제 모바일 퍼블리식 사업 본부장, 그리고 개발 총괄 대표가 참석을 해서 테라 클래식을 소개하고 사업 전략 및 서비스 방향을 발표를 했다고 되어져 있네요. 그만큼 카카오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게임 쪽에 있는 코인들도 그만큼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네, 왜냐 클레이튼이 이미 시작을 했으니 이제 아마 카카오도 여러 가지 연결적 구도를 가져가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 중에 카카오 게임즈도 소속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 소식인데요. 미 CFTC 주간 보고서 숏 포지션 증가세 다음 주까지 지속 전망될 것 같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주 CME 비트코인 선물 거래 뜰러 계좌 롱 포지션이 소폭이 증가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산 매니저 계좌의 숏 포지션이 롱 포지션보다 빠르게 감소가 되어져 있고요. 기타 계좌순 숏 포지션은 지난주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숏 포지션 증가 움직임이 두드러졌으며 다음 주까지 이러한 추세가 이뤄질 거라고도 나오고 있네요. 네, 그 다음 소식인데요. 모곤크릭 CEO가 비트코인 시총이 10년간 연평균 235% 성장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시가총액 연평균 지난해 10년간 235%에 달했다며 허공에 있는 것 중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을 했다. 앞서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펜이 아니다라며 그것들은 돈이 아니며 가치 변화성도 크고 허공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말한 바가 있죠. 네, 그러면서 달러가 최고이다라고 또 달러에 대한 홍보도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 소식인데요. 후업이 블록체인 커피하우스 뎁 라이브를 개최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같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뎁 라이브는요, 후업이 코리아와 웨이키체인 공동으로 주최하는 소규모 컨퍼런스입니다. 렛츠 디앱이라는 슬로건 아래 현재 블록체인 내에서 실용화되는 디앱 이라고 트렌드를 집어보고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해법을 논의하는 취지로 기획이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다음 달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간 블록체인 개발자와 개발자 지망생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서 함께 진행이 되고요. 상금도 있다고 하니까 그냥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후업이가 많은 디앱들을 연구하고 개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소식인데요. 카르다노 에이다 창시자 암호화폐 새로운 금융평등 시대를 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미지 사진을 보았을 때는 놀러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아니겠죠, 설마. 네. 파이낸셜 폭스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70년간 군사력 기반으로 미국이 주도한 브레튼 우주 체제의 이제 반안정적인 금융 질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 암호화폐는 과히 위협적인 입지를 갖게 됐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그는 암호화폐 현재 금융 당국들이 주권 통화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할 만큼 발전했다며 현재 체제는 필연적으로 붕괴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좀 다른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저런 위협적인 요소를 받게 되면 달러에 대한 위협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재와 붕괴를 더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경우의 수도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긍정적으로만 해석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 다음 소식은 경제 소식을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같이 내용을 보도록 하시죠. 2분기 성장률 1%도 간당간당 한국 경제 먹구름이 끼는 거 아니냐라고 되어져 있는데 보시게 되면 1분기 때 거의 마이너스를 찍고
2분기 때는 거의 1%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경제 먹구름이 몰려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투자, 수출 부진을 극복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라는 카드도 쓰였죠. 또한 이제 미국과 중국에 있는 보호무역 부분 때문에 이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플러스로 한국과 일본 간에 대한 또 정치적인 싸움이 또 번지면서 불매운동이 앞으로 한국의 경제가 얼마만큼 더 힘들어질지 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2분기, 3분기도 별로 좋게 나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내 일본 금융자산을 좀 데이터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일본에서 추가적인 또 규제 부분에 대한 카드를 금융이란 걸 또 슬며시 꺼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내 일본 금융자산이 얼마만큼 있는지 좀 봐야 되겠죠. 24조 원, 그리고 외국계 여신이 98조 원, 그리고 국내 예금은행 여신 규모가 1600조 원, 그리고 일본 자금 주식 보유액이 12조 원, 그리고 외국계 주식 보유액이 559조 원입니다. 네, 그 중에 2.31% 정도가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이 정도 규모만 해도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다 보니까 이 험난한 시점에서 얼마만큼 빠르게 좋게 협상을 잘 나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싸움 속에서 가장 피해보는 사람은 누구? 네, 국민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주식 시장도 별로 좋지가 않죠. 한국개미만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올해 수익률 전세계 최저, 코스닥 연중 최저, 코스피도 반도체 빅2 빼면 뒷걸음질하고 있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내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증시에 이제 큰손이 외국인과 기관도 코스닥 시장을 외면하고 있다. 외국인은 이달 코스닥 시장에서 2,941억 원, 기관은 4,835억 원 어치를 순매도를 했다. 개인만 홀로 8,780억 원 순매수를 했으며 코스닥 상장사들이 지난해 대거 발행한 12 전환 가격이 주가 하락에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다는 것도 부담을 갖고 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한국 경제가 더더더 힘들겠구나 라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 소식은요, 이제 유벤투스 호날두가 가장 또 주말에 핫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빠르게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금에서 좀 내용을 준비를 했다라는 거는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요 부분입니다. 저희한테는 매우 중요한 건 축구의 내용이 아니죠. 이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효과가 꽤 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 호날두 안 뛸 줄 알았다라는 누리꾼 더 페스타 로빈잔의 소환된 승리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저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게 중요한 거죠. 네. 서울 월드컵 경기장 6만 5천 석이 매진이 되었다. 그리고 주변에 그 월드컵 경기장에 있는 인파가 꽉 찼어요. 그 현장에 또 TV 관객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싸움에 대한 홍보 효과가 제대로 먹혀 주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신규 회원들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또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네, ICO 스케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31일 ICO 스케줄을 보시게 되면요, 메디블록 아이콘이 눈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8월 1일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네, 드래곤 체인이 눈에 들어오고 ABBC 코인도 눈에 들어옵니다. 네, 8월 2일자, 3일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이더리움에 대한 내용이 또 담겨져 있고요. 8월 3일자에는 매미 소식이 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